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했던, 그러니까 유일하게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선생님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건 요 34번이야. 나머지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트릭을 썼다? 좀 개인적으로 좀 변별력으로 확보한 그 유명한 변별력 그런 차원이지만, 얘는 자 봐봐, 특히 요 문장 선생님이 여기부터 꼬였어 솔직히. 여기부터 꼬였어. 논리구조가 복잡해. 봐봐. 자 잠깐만 연사 천천히 요 첫 문장이 해석되나 봐. 돼? 네이스티는 지저분한 그런 부정적인 거야.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불편하고 우리들에게 해로운 그런 한풀하고는 좀 약간 이미지가 다른데, 돼? 자 봐봐. 자 일반적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하고 다르게 얘는 오형식으로 간 거야. 얘는 가주어 진주어야. 일단 자 봐봐.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했어. 뭐를 보장해 주는 게 스피시즈. 종이 꼭 익스팅트 하면 이때 고우는 상태 변화야. 멸종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생물학적 종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대. unless 다음 질문. 대의가 누구야? 그 종들이 정말 실제로 네이스티, 우리를 지저분하게끔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해 종이 아닌 한 종을 일반적으로 멸종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이건 보편타당한 보편 명제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명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종들은 사실은 요 문장이 특히 꼬였어. 자, 스레시월드는 어원적으로 접근하잖아. 그럼 얘가 문지방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문지방, 문턱, 변환점, 여기는 인계점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선생님이 지금 요거는 좀 더 찾아봐야 돼. 뭐냐면 이게 인계점일 때는 컴퓨터 용어가 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컴퓨터 그 전문 용어로 인계점은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자 일단 근데 추론은 돼.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종들은 인계점 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선생님이 해석했어, 문제 풀 때. 자, 대부분의 종들은 자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인계점 이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봐, 이러한 주장 위에 보편적인 주장이겠지. 종들을 보존하고 종들의 멸종을 막아야 된다는 이 보편적인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근데 여기 제너럴이 나와. 실제로 제너럴 프로블럼의 많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제너럴 의미가 뭔지를 문제 끝까지 풀 때까지도 해결을 못 하겠더라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알아도 제너럴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보편적인이고 스페시픽은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거야. 요 두 개는 이항 대립이야. 정확하게. 얘가 집합이면 얘는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명제론 같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봐봐. 어쨌든 제가 이러한 논증에 따르면 자 일반적인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따라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오로지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어떤 특정하고 어떤 개별적인 subset, 부분 집합, 하위 사례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직역했지만 선생님은 아직은 제너럴 스페시픽의 의미가 뭔지 몰라. 봐. 그러나 다행히도 누가 나왔나 봐. 아까랑 똑같지 않아? 연서야? 우리가 망설일 때 누가 나와? 예시가 나와. 그래야 수능 시험 문제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러나 대체 리아의 사실을 가정해보자라고 했어. 그리고 요거는 눈에 들어왔나 봐. 들어왔어? 응? 즉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지녀야 되는 단위가 초점의 대상이 어떤 하나의 종, 단지 어떤 하나의 종이 아니라 생태계와
그 종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서식처라고 초점을 바꿔보자는 거야. 즉 우리는 여태까지 종 보존에 관해서 뭐에 주목한 거야? 종에만 주목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래서 그 반달곰 풀어준 거 알지? 이것도 지금 뭐에 주목한 거야? 반달곰, 산양, 양 같은 경우도 산양에만 주목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아니라 뭐야? 생태계 그들의 서식처에 주목하자는 거지. 이게 파악됐어? 자, 들어가 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흔하지 않지만 또 뭐야? 또 서포즈지. 즉 생태계 안에 있는 뭐를 가정해 보자라고 했어. 자, 여기 얘가 중요해. 연서 이거 기억나? 된 세 가지 뜻이 뭐라고 했어? 이때 이걸 못 써먹으면 위험하는 거야. 얘가 순서 배열 문제 최고 난이도로 만들 수 있는 기법이야. 대는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 그럴 경우야. 자, 그리고 자, 선생님 말이 거짓말 아니지. 여기도 잘 봐. 자,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야. 얘도 똑같이 아까랑 뭘 구사해? 이때 강조 구문이지. 응? 그럴 경우 바로 시스템이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생태계지. 생태계가 뭐를? 종이 아니라 스테이는 상태 유지 동사야.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가설, 즉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자, 어바브 임계점 위에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은 종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일단 보기를 힐끗 들어가 보자고. 그럼 봐봐. 자, 이 두 개를 지금 대조시켜? 선생님은 제너럴 스페시픽이 대조라고 했어. 절대 안 되지. 반이어 관계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따지면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집합이고 원소라고 했어. 자, 요 단어. 이 두 단어가 킬러야 다. 참고로 연서 명심해. 이 리버스는 수능 2년 차 때 나온 단어야. 2년 차인가 3년 차 때 나온 단어야. 지금 고1보다 왜 냈느냐? 그 당시 이제 연결사 이론이 지배하고 있을 때, 연결사로 너무나 많은 성분들이 대비하는 거야. 요 수가 알지? under control이 이게 수능 첫 해인가? 수능 첫 해는 모의고사 수능이 2번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컨트라딕트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어. under control이가 뭐야? 정반대로지. 자,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선생님 기억에 컨버스리야. 이때 벌이 돌리는 거야. 얘가 정반대로야. 얘도. 그래서 오히려 수능 초창기 애들은 이걸 다 외워.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리버스가 원래 거꾸로 돌리다야. 여기에 D를 붙이면 얘도 정반대로야. 오히려 요즘에는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고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자, 봐봐. 변화라는 건 자연스럽게 뒤집을 수 있다. 뒤집다야? 지금 여기까지 맥락에서 말도 안 되고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끝나. 왜? 얘 때문에. 얘가 den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끝나. 자, 자연스럽게 변화라는 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야? 이거 안 돼? 응? 근데 이제 종종 요 기법은 뭐냐면 보기에 어려운 단어를 던지잖아. 그럼 애들은 이걸 이 미끼를 물어.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정답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봐봐. 이것도 반이었지. 얘 때문에 낸 거야. 자, 누군가가 손실을 볼 때 누군가가 이득을 얻는다. 이거 제로섬 게임이야. 제로섬 게임 얘기야? 그리고 그런 반이어 관계가 아니지. 그치? 자, 잠깐. 이게 뭐야? 천천히 해석해봐. 선생님이 룩심 어피어를 선생님이 왜 강조했다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 형식의 룩심 어피얼 감각 동사를 지라발광하면서 거의 모든 수업에서 강조를 해. 그리고 대한민국 문법책들이 다 그걸 설명해. 그건 원래 일본 책 설명이야. 감각 동사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진짜 강조한 이유는 얘네들이 현상과 본질, 주관과 객관을 대비시키기 때문이야. 겉보기에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뭐 그런 얘기잖아. All glitter is not gold.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라고 했지. 얘가 현상과 본질에 대조야. 지금 시험 문제 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지. 미끼를 이거로 던진 거야. 겉과 속이야? 그것도 안 돼. 그치? 근데 봐.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럼 얽혀 있다지. 자, 봐봐. 일반적인 거, 개별적인 거.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 얘가 제일 그럴싸하지. 좀만 더 보자 그러면. 좀만 더. 즉 계속해서 스레셔홀드. 자, 멸종 위기의 내몰리지 않는 생태계의 어떤 유지의 관점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스템이야. 이 경우 자, 보기 보는 요령이 중요한 거야. 빈칸은. 자, 그래서 자, 여전히 species falling below their particular threshold, 특정한 어떤 인계점 이하로 추락하는 종들을 막아내는 것이 여전히 필요해. 즉 이게 뭐야? 스페시픽의 관점이야. 그게 여전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not sufficient. 보여?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동의? 근데 참고로 여태까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연서 이거 잘 들어.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온 지는 시험 문제를 빈칸이나 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든 건 한 4, 5년 됐어. 4, 5년 선생님 이 동네 와서 처음 느꼈으니까 그때는 주로 only when이나 only if를 썼어. 오로지 뭐뭐하는 경우.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인데 얘는 처음이야.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또 필요한 게 뭐야? 자, 단지 이것만 하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달곰을 살리거나 사냥을 복제시키고 복원하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대. Sustainability, 이게 진짜 글의 목적이지. 자, 요가 종을 유지 복원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늘날 훨씬 더 많은 거. 눈에 딱 들어오지. 더 이상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예시. 문제풀이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근데 선생님은 얘가 그래도 어려웠다라고 했어. 왜? 선생님조차도 자 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사실 이때 제너럴이 뭐야?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문제가는 많지 않다는 거야. 왜? 아직은 인류의 생태계들이 파손된 것은 많지 않다는 거. 오히려 뭐를? 멸종 위기에 처한 총에 여태까지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이 사람의 논증이지. 선생님도 정답을 알아야, 왜? 글을 전체 다 읽어야 논지가 파악이 되잖아. 또 우리만 우리 글의 경우도 이렇게 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 출제 기법은 좋아. 이게 명제거든.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 기법은 올해 수능에도 또 낼 수 있어. 그때는 제너럴 스페시픽이 아니라 추상과 구체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선생님 얘가 뭐라고 했어? 현상과 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는 룩심 어피얼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구모가 오히려 도움된다는 거야. 제대로만 우리가 복습한다면. 오케이? 응? 자.